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뇌의 동기 유발 체계인 도파민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사회 공포증 환자들은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뇌 도파민 체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 공포증 환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다.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들 대부분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과잉 간섭이나 폭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참가자 중 한 사람인 오진석 씨. 3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대학 졸업 후 변변한 직장 생활 한번 못 해보고 집에서만 생활해왔다. 중학교 때부터 알아온 사회 공포증 때문이었다. 어렵게 취직이 돼도 사람들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로 느껴져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다는 오진석 씨. 그의 괴로움을 달래주는 건 술뿐이었다. 하루 2병씩 습관처럼 술을 마시는 오진석 씨.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폐쇄적이 된 배경엔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저희 아버님 쪽이 좀 굉장히 좀 어떤 인간미랄까 그런 게 없어요. 좀 이렇게 엄하고 뭐 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성격이 형성되는 그 나이 때부터 맞고 자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이제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살았던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때부터 대인 공포증이 악화됐다는 오진석 씨. 대인 공포나 시선 공포 등의 사회 공포증은 이렇게 대부분 10대 또는 20대 초반에 발병한다. 주변 반응에 민감한 나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과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사회 불안, 즉 사회 공포증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간섭이나 통제가 지나친 아버지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태도에 있어서 너무 어떤 잘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적에 자신의 어떤 수행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들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아버지 측면에 있어서 어떤 과잉 보호, 과잉 기대가 이런 환자들로 하여금 잘해야만 한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공포증 가운데서도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고소공포증이죠.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아찔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상 11m까지 올라왔는데요. 건물로 치자면 4층에 해당하는 이 높이가 공포를 가장 심하게 느끼는 높이라고 합니다. 아래가 훤하게 들여다 보이니까 정말 실감나는데요.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60m, 건물로 치자면 24층까지 올라갈 텐데요. 정말 이제는 아래가 까마득하게 보이네요.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즐기는 높이가 바로 이 높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이곳에 선다면 극단적인 경우 발작 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포증 환자들의 발작이 반복될 경우 공황장애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 이후 타는 것은 물론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 선옥이. 제작팀은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선옥의 공포증을 치료해보기로 했다. 지금 불안 점수는 90점. 3층 정도 올라가. 선옥이는 지금 머리에 쓴 특수 안경을 통해 실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다. 가상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긴장하기 시작하는 선옥이. 3층입니다. 지금 어때요? 잠깐 눈 감고 있었어요. 왜? 무서워서? 네. 엘리베이터는 덜컹덜컹 소리까지 내며 다시 6층으로 올라갔다. 선옥이가 사고를 당한 지점과 비슷한 높이다. 지금 왼손을 벽을 잡고 있는데 왜 그러죠? 뒤로 쏠릴 것 같아요. 6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공포가 극에 달한 듯 선옥이는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지상 15m의 공포를 극복하기엔 아직 무리였던 것이다. 그냥 굉장히 막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막 아래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는 것처럼 또 뭔가 밑에서 또 뭔가 누가 나 부르는 건 그런 느낌도 들기도 약간 들고. 그 공포 반응을 회피하게 되면 그 공포는 점점 커집니다. 회피하면 그 순간에 불안은 낮춰지는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공포증이 계속 지속되는 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치료는 직면시키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점점 자신이 생각하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뇌에는 이제 또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연관성이 이렇게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탈학습됐다 그러고 결국엔 치료가 되는 거죠. 다리도 떨고 또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가상현실 체험의 다음 단계는 실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훈련이다. 예정일은 일주일 뒤. 선옥이는 과연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편 사회공포증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민호 씨는 치료 과정 중의 하나인 현장 체험에 나섰다. 집 근처의 한 라이브 클럽. 대인 공포증으로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민호 씨의 숙제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다. 제작팀의 부탁으로 클럽의 연주자가 대화를 시도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음악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음악은 그냥 가리지 않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재즈도 듣고 블루스도 듣고. 낯선 사람과는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던 민호 씨.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꽤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었다. 그때 공연도 못 봤거든요. 그냥 뭐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좀 많이 사람이 내성적이고 좀 어두워 보였는데 얘기 나눠보니까 막상 이렇게 또 말씀도 잘하시고 괜찮으신 것 같은데.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공연을 보는 것 역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치료를 시작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지만 꽤 큰 성과를 보인 것이다. 네, 전에는 막 혼자 집에서만 지내면서 제대로 시도도 못 해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기에 내가지고 처음 와보는데 와서 좌절 안 하고 끝까지 공연 보고 올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그런 하루였어요. 사회공포증 치료 마지막 날. 20명의 일반인들을 관객으로 앉혀놓고 최종 발표 훈련을 해보기로 했다. 지난 3주간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안녕하십니까. 저 요새 뉴스를 보면 그 CJ 푸드 아까 말씀하신 거랑 관련된 얘기인데요. 식중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선 같은 처음 발표 연습을 할 때와는 달리 참가자들의 모습은 한결 안정돼 있었다. 붙이시거나
부잣집 같은 경우는 뭐 바나나 껍데기 같은 거를 바나나 잎을 붙이시면, 예,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